때리지 말아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미국인 가족이 태국 거리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절규하며 울음을 토하는 그들에게 다가온 한 한국인 남성. 오늘의 사연자는 이 한국인 남성을 따라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사연의 시작에서 보여드린 영상은 국내 뉴스에도 보도된 태국에서의 무차별 폭행 영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발발한 이 사건은 사연자의 가족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또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28세 여성인 넬리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몇 년 전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한국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전합니다. 저는 저의 친엄마와 그리고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붓 형제들도 어릴 때 함께 컸죠.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얼굴도 모르는 저의 친아빠와 학창시절에 사귀다 저를 가지게 되었고 엄마가 정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더 물을 순 없었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에 저를 참아지울 수가 없어서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닌 18살의 나이에 저를 가졌으니 경제적인 독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 벌리기 죄송했던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집안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분유며 기저귀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얼굴보다 할머니 얼굴을 더 오랜 시간 보며 컸고 제가 초등학교를 갈 쯤부터 엄마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지금의 양아버지를 만나셨고 저는 양아버지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이루어졌죠. 저를 할머니 집에 맡기고 늘 바쁘게 일하시던 엄마는 드디어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저 혼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고 의붓 형제들과 나눠야 해서 속상한 일들도 많긴 했죠. 더군다나 새로 생긴 형제들은 저보다 어려서 제가 돌봐주고 참아줘야 할 일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거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생략할게요.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되자 부모님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마련하였어요. 지금의 제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서 사랑으로 결혼하셨지만 갑자기 아이들이 셋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셔야 했고 어머니는 새아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아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갈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남아 정도의 나라에 갈 정도의 금액이 모이자 가족들을 모으고 여행을 가자고 했죠. 가족들은 저에게 고마워하며 다들 행복하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회의 끝에 저희가 갈 나라는 태국으로 정해졌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간 가족 해외여행에 저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카고 남부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갱들도 많고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그런 갱들은 마약을 팔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마약상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이때껏 괜찮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 나라들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늦은 시간에도 야시장을 구경하며 정말로 자유로운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유 없이 밀치고 때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별 저항 없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니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남동생들과 제가 태국인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는 더 화를 내고 위협할 뿐이었어요. 결국 도움을 청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현장에는 그 사이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이 화를 당하여 길거리 뻗어 누워 계셨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 부모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의 피멍은 물론이고 얼굴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우리의 행복했던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것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주위에는 싸움 구경하듯 몰려든 사람들이 한가득 있었지만 아무도 무차별 폭행을 말리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더군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와중 한 남자가 구경꾼들을 뚫고 다가왔어요. 저는 트라우마처럼 이제 건장한 남자가 다가오자 자동으로 몸이 움츠러들더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행패를 하려고 다가오는가 무서워졌죠. 그런데 그의 따뜻한 영어가 들려오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현지인들과 달리 깔끔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유창한 영어를 하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여행 온 여행자였고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우리처럼 태국의 야시장을 관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아는 지인이 있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병원과 경찰에 연락을 해주었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면 여행 기간의 끝이었지만 이렇게 돌아가려니 정말 처참하더군요. 병원 의사는 부모님이 4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미국으로 가서 병원을 가면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가게 생긴 것에 저는 더 절망했죠. 사회인이 되어 조금 모은 돈은 모두 여행 경비로 썼고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만 하시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었던 한국인 남성에게 저는 오열하며 저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도 모르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이 한국에서 의사인데 한국은 병원비가 저렴하니 자신의 병원에 와서 치료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그가 폭행당해 기절해 계신 부모님 곁으로 다가와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일반인은 아니고 뭔가 의료인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까지 해주다니 정말로 따뜻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죠. 그런데 남동생들이 그러더군요. 저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요. 그는 우리의 영어 대화를 알아듣고는 자신의 의사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자란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범죄 피해자 보상금이나 사설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든다. 저소득층이라 복권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잘하는 곳이라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한다. 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에서도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제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의사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을 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며 수억 대의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자기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이러나 싶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을 의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도운 것이었는데 얼굴이 나직어 긴가민가 했다가 태국 병원 수속을 도우며 확실해졌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자신이 어린 시절 미국에 어학연수를 왔을 때 도움을 준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함께 어학연수 간 한국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미국의 무서운 형들에게 붙잡혀 큰일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남성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가고 연락도 종종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수면 마취 중이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 남성을 알아보더군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한국으로 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을 계속 흘리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무비자 입국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상황을 직장에 설명하고 태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예정대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미드웨이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환영을 쪽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누군가 부르더군요.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를 따라가니 구급차가 이미 저희 부모님을 이송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환대와 고마움에 감동을 받아 연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평생 이런 호사와 호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 의료진들은 저희를 완전 제가 늘 부러워해왔던 부잣집 사람들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남성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은 한국에서 한 개월여간 입원하며 회복을 했고 완전히 상처가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옅어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동도 힘들어하셨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쯤에는 정말 많이 좋아져 있었죠. 그리고 병원비까지 의사 선생님이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병원비를 받는데 정말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낮은 금액이었죠. 정말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홀딱 반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분과 지금 좋은 감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몽으로 끝날 뻔한 가족 여행이 한국인과 한국의 도움으로 감동으로 끝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